저는 역시 창의력이 부족한가 봐요. 챗GPT한테 제목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저러네요. 뭐 수준이 저랑 비슷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새로 나올 건데 원래 우리 이 비타민 D 있었죠. 주문 안 되는 거 아세요? 공지가 떴더라고요. 7월 10일부로 단종됐어요. 혹시라도 이걸 찾으신다면 없어요, 지금. 그 대신 8월경에 D3K2 제품이 출시 예정이래요. 비타민 D 요즘 많이 찾죠,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왜 찾는지, 왜 필요한지 제가 조금 짚어볼게요. 비타민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호르몬이라고 읽어요. 호르몬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 일을 하는 게 호르몬이잖아요. 비타민 D는 비타민이지만 호르몬처럼 우리 온몸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보이면 골세포, 뼈 얘기하는 거예요. 면역세포, 근세포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피부, 뇌, 생식세포, 이 모든 곳에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존재한대요.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비타민 D가 갔을 때 똑똑 문 열어 하면 비타민 D 수용체가 비타민 D를 얼른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뼈, 면역, 근육, 피부, 뇌, 생식세포 모두 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일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감정부터 면역까지 멀티플레이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감정, 수면 다 비타민 D가 관여하고요. 심장의 건강, 심혈관 대사 이쪽 다 비타민 D고요. 아까 피부에 비타민 D 수용체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에도 있다 그랬고 그래서 근육의 힘, 근력도 유지하는 거. 우리는 칼슘의 흡수나 뼈 쪽만 사실은 그동안 알고 있었다면 면역까지 두루두루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 몸에 재기능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비타민 D란 하버드 대학이 알려주는 비타민 D의 6가지 이야기 해갖고 이렇게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비타민 D는 식품의 섭취나 혹은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되는 유일한 영양소. 합성할 수 있는 영양소, 비타민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바이탈, 생명, 없으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실은 비타민 D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합성이 제법 됐어요. 그래서 먹는 거 신경 덜 써도 됐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신체에서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칼슘의 항상성, 뼈에 들어갔다가 뼈에서 또 파괴돼서 빠져나왔다가 우리가 먹은 걸로 다시 뼈를 채웠다가 하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 골대사, 그 조골세포, 파골세포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비타민 D예요. 그리고 세포의 증식과 분화, 그다음에 호르몬 대사, 면역 이 모든 걸 비타민 D가 한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요. 하버드 대학이 알려줬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를 대체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뭐 제가 영양학 전공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일일 식품 권장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비타민 D의 권장량은 400 IU였어요. 이 400 IU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냐면요. 아까 우리 온몸에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택도 없는 양이라는 거죠. 이거는 겨우 뼈의 밀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정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의 부족, 질병이 있죠. 아시죠? 뭐예요? 구루병, 맞아요. 구루병, 휘는 거, 뼈가 휘는 거. 이게 400 IU도 못 먹으면 그럴 수 있지만요. 실제로 호르몬 대사, 면역 그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얼마를 먹으라고 하냐면요. 하루에 2000 IU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는 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복용량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첫 번째 기관은 의학 내셔널 그러니까 의학협회, 두 번째는 내분비학회, 세 번째는 영양학회. 이 학회에서 각각 2000 IU를 권해요. 그러니까 2000 IU가 맞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있던
얼마 전에 딱 단종된 그 비타민 D는 한 정에 얼마 들어있어요? 1000 IU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 IU 들어있던 거를 2알씩 먹었어야 됐다는 거죠. 점점 환경이 바뀌어서,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게 단종된 거예요. 그럼 추측할 수 있으시겠죠? 새로 나올 비타민 D는 한정이 얼마일까요? 2000 IU, 2000 IU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비타민은 계속 반복되지만 비타민 D예요. 얼마나 부족하냐? 한국인 평균, 이건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인 평균 93%가 부족하대요. 남자는 91.3%, 여자는 95.9%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미도님이 늘 얘기하시죠. 특히 폐경기 여성은 97%가 절대 부족. 그죠? 평균값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정이에요. 그러면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비타민들을? 2000 IU를 먹기 위해서 달걀을 몇 개 먹으래요? 노른자를 50개요. 비려서 못 먹어. 토 나올라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우유 5리터. 배 터져서 못 먹어요. 그쵸? 표고버섯 아무리 좋아해도 20팩 불가능한 거예요. 비타민 D를 식단으로는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이유가 몇 가지로 꼽혀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슬프게도 노화 때문이래요. 무슨 기능이 감소하냐면요, 비타민 D 합성 능력. 70대이신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세원 리더님은 저기 보이는 김규린 양에 비해서 비타민 D의 합성 능력이 75%나 떨어져 있다는 거죠. 똑같이 햇볕을 쏘여도. 그리고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비타민 D를 먹어도 내 간과 심장을 통해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리고 또 있어요. 과체중. 과체중과 비타민 D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요. 비타민 D 흡수율이 떨어져 있대요. 그 BMI라고 하거든요.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가 25가 정상이에요. 키랑 몸무게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비교한 그룹은 35 이상이니까 꽤 비만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비만인 경우에 흡수율이 떨어져 있대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기름에 녹아요. 그러니까 몸 체지방에 희석돼서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밖에 잘 안 나가. 너무 과체중이면, 비만이면. 그러니까 햇볕을 볼 기회도 없어. 활동도 둔해. 뭐 이런 이유를 꼽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피부색. 이것도 재미있는 자료더라고요.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멜라닌 색소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는 민족이고요. 흑인은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아요. 질문. 백인이 비타민 D가 많을까요? 흑인이 비타민 D가 많을까요? 1번 백인, 2번 흑인. 손가락으로 표시 좀. 2번, 규린 공부했어. 맞아요. 멜라닌 색소가요, 자외선의 흡수를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없는 백인들이 비타민 D는 더 많이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멜라닌 색소가 없으니까 피부암에 취약하죠. 그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좋기만 한 건 없어요. 어쨌든 피부색과 관련돼 있다는 게 재밌었고요. 생활 습관은 뭐 너무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지 그거?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갑자기 키포인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 가려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팔토시 하고 햇볕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실내 생활을 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점점 부족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국이 37도, 일조량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유독 비타민 D가 부족한 국가 1위, 지역 2위, 지역으로 따지면 아랍 쪽이 1위고요. 거긴 다 뒤집어 쓰니까 우리나라는 그에 못지않게 뒤집어 써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들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충하죠? 이렇게 사실은 나와 있어요. 문구에는. 버섯, 생선, 우유, 치즈, 달걀 등 식품 섭취를 통해서 혹은 충분한 햇볕 보기. 둘 다 불가능한 거 아시죠? 이미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제로 먹어요. 매일 1000이나 2000 IU, 최대 4000 IU까지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경우에 빠르게 비타민 D를 정상으로 높이려면 하천 아유 고용량을 2달, 16주간 먹으라고 권고해요. 그래서 우리 젤리 형태로 면역톡 햇살자원 비타민 D가 4천 IU짜리고 그거 한 통이 2달분이잖아요. 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건데, 그리고 과체중 비만의 경우에는 일반 용량의 3배를 먹어야 된대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비타민 D가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 비타민 D 주사 맞잖아. 주변에 간간이 있으시죠. 1회 20만 IU를 맞고요. 요게 3개월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3번, 4번. 제가 주사 맞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맞는다는데. 그래도 알약 먹어 이렇게 얘기 잘 못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이런 주사 맞는다는 사람에게 권해줄 만한 자료를 본사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밑에 점선 2개가 위에 게 적정 비타민 D 농도, 밑에 거는 최저 농도, 그리고 이 선으로 표시된 게 비타민 D 혈중 농도예요.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요, 샥 올라갔다가요, 점점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3개월이 되어가면 떨어지겠죠, 바닥으로. 그러다가 또 20만 아이로 훅 맞아요. 점점 떨어지겠죠. 이게 3개월, 4개월 단위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D를 비타민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했죠? 호르몬. 호르몬을 이렇게 몇 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만든다면 호르몬 교란 들어보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데일리로 매일 필요한 양만큼씩 먹어주는 것과 이렇게 고함량으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같이 보여주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았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맞을 때쯤 되면 그때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타민 D로 하나씩 먹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맞은 지 한두 달 정도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도 먹어보자라든지 그렇게 권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비타민 D가요. 일단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2와 D3로 나뉜대요. 비타민 D2, D3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유심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에 D2인지 D3인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왜 들어있는지 이해하시려면 이걸 아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식물성 비타민 D가 D2고요. 동물성은 D3인데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자외선이 만나서 콜레칼시페롤이라는 비타민 D3가 돼요. 그런데 음식으로 먹었던 콜레칼시페롤로 합성이 됐던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칼시페디올 이거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간으로 가서 한 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서 또 바뀌어서 그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로서 역할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방간이에요. 그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열심히 먹거나 햇볕을 열심히 쏘여도 비타민 D가 실질적으로 혈액안에서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2, D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리 스포하자면 새로 나올 비타민 D 제품은 비타민 D3 제품이에요. 물론 기존에 있던 비타민 D 제품도 비타민 D3예요. 식물 추출, 식물 유래인데 비타민 D3더라고요. 그게 과학인 것 같아요. 동물 아니고 식물 유래인데 비타민 K, 으악, 뜬금없이 비타민 D 얘기하다 제가 왜 비타민 K 얘기를 할까요? 비타민 K가 새로 나올 비타민 D 제품에 같이 들어가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비타민 K 하면 뭐 상식? 뭐랑 관련이 있다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혈액 응고. 영양학을 배운 사람이 상식인가 봐요. 죄송해요. 상식 소리에 동공지진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K1, KT로 나뉜대요. 아, 네. B하고 C 빼고는 비타민이 다 지용성이에요. A, D, E, K. B, C만 수용성. 수용성은 몸에서 금방 빠져나간다. 비타민 지용성은 오래 머무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자주 먹어라, C를 자주 먹어라 하지, 비타민 K를 자주 먹어라, 뭐 E를 자주 먹어라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 그것 때문인데 어쨌든 비타민 K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 응고와 관련된 건 비타민 K1이고요. 여기 K2 뭐라고 써 있냐면요. 뼈 건강, 심혈관 건강을 돕는다. 이것도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K 이렇게 푸른잎 채소에 많고요. 비타민 K1은 K2는 동물성 우유나 치즈나 고기나 혹은 발효식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K1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우리는 뼈 건강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새로 나올 비타민 D 제품에는 K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성 아니고요. 발효식품이 원료예요. 뭘 발효했냐고요? 병아리콩. 그래서 뼈 건강에 필수인 D와 K의 조합 해갖고 이렇게 인체에서 칼슘의 이용률을 높인대요. 비타민 D가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잖아요. 그럼 칼슘이 어디로 가야 돼요? 뼈로 가야 되죠. 뼈로 갈 때 비타민 K가 충분하면 뼈로 잘 간대요. 비타민 K가 되게 중요해졌고요. 워낙 혈액이 산성화되고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도 비타민 D, K 조합이 필요하대요. 함께 먹으면 혈액이 석회화되는 걸 낮춰줘서요.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 칼슘을 그렇게 먹는데 나는 왜 골다공증이야? 라고 저한테 항변했던 소비자가 있어요. 아메리카 먹었잖아. 네가 먹으라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 본사에 강의해 주신 분께 문의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비타민 K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비타민 K가 흡수된 칼슘을 뼈에 넣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석회화 여기저기 많이들 요즘 된다는 얘기를 나이가 들수록 들리더라고요. 석회화가 되면 동맥경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지방만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딱딱해지니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K가 비타민 D와 함께 들어가면 혈관이 유연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비타민 D와 K를 다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고함량 2000IU짜리고요. 비타민 D3, K는 2. 왜 D는 3고 K는 2인지 그 D3의 원료는 양송이버섯이고요. 그 다음에 K2의 원료는 병아리콩. 그래서 가격 정보도 원래 있던 비타민 D가 35,000원이었죠. 3개월분 90정이 1000IU짜리 이거는 2000IU로 늘었어요. 역시 90정이에요. 가격 2배 아니고요. 45,000원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싸졌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적정 함량 2000IU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 이게 그래프가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그래프와 밑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가 D3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D2예요. 뭐가 흡수율이 높아요? 위에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3를 투여한 그룹이 혈액 내에 농도가 높게 유지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D3를 썼어요. 그리고 K1과 K2 중에서도 K2가 흡수율이 높더라. 그리고 실제로는 뼈랑 혈관은 K2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K1은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K2, D3와 K2의 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원료 양송이버섯 유래고 병아리콩 발효해서 아까 발효식품에 K2 많다 그랬잖아요. 순전히 식물성으로 K3와 D3와 K2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가 다음 달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출시 프로모션 정보도 제가 같이 드릴게요. 3개 사면 칼맥디 미니 4개, 20정짜리 4개면 이거 거의 한 달분인가요? 20일분인가요? 그쵸? 칼맥디 같이 이렇게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햇살 땀은 면역력 비타민 D 있었잖아요. 요렇게 나에게 맞는 비타민 D 찾기 자료가 지금 제가 옛날 비타민 D 그림이긴 하지만 물 없이 간편하게 먹고 싶다.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한 수준인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비타민 D가 10대 뭐 10점 10몇 이렇다. 그러면 비타민 D 1000, 2000 IU짜리로는 올리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4,000 IU짜리를 2달 동안 먹어주면 빠르게 30, 혈액 내 농도가 30부터가 정상이니까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씹는 거 싫어. 삼키는 게 좋아. 저희 엄마 무조건 삼키는 거 달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요 삼키는 걸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2,000 IU짜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면역력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어쨌든 누구나 먹는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잘, 보내보세요. 이거 화면 공유